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일신TV의 천일신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한 삶을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의 신년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2020년의 부동산 트렌드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전문가 26인이 모여서 하는 부동산 트렌드쇼라고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박람회이자 또 패널들이 나와서 각각 자기들의 부동산 전망을 얘기하는 그런 트렌드쇼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그 책에 담아서 책으로 편찬한 것이 부동산 트렌드,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2020 해가지고 서점에 가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독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매년 읽고 또 저의 전망의 의견과 또 이 전문가들의 전망의 의견을 같이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요. 물론 저나 전문가들이나 적중률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그런 핵심을 많이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되 오늘 여러분들께는 제가 가장 핵심적인 궁금해하실 내용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아무래도 궁금한 것이 자, 서울의 아파트값 내릴까 오를까에 대해서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 전문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서울 아파트값은 오른다.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결국엔 강남 3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가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결론은 오른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 또 다른 전문가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 부장인 전문가께서는 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강남은 이미 좋은 곳이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곳이다. 현재로서는 GTX 등 교통 편의성과 교육 여건이 괜찮은 용산이나 동대문이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GTX 덕분에 강북은 북부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강북의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도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강남만 고집하다가는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결론은 서울의 아파트는 오른다. 강남은 이미 좋은 곳이고 앞으로도 오를 곳이다. 하지만 강남은 이미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강남만 고집했다가는 강북에 충분히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의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강북의 아파트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강남은 이미 올랐지만은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강북의 아파트를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은 강북으로 오히려 시선을 돌림으로써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기 신도시가 서울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느냐. 이것도 가장 많은 그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함으로써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3기 신도시가 발표함으로써 그것이 과연 서울 아파트 값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었는데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기 신도시가 과연 서울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숙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서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다. 서울의 수요를 대체하려면 입지와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서울의 입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전문가는 또 이렇게 전망을 하죠. 3기 신도시는 서울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 아파트 값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뿐이지
경기도나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본다. 자, 이것만 봐도 과연 3기 신도시의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요의 어떤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함으로써 서울의 아파트 값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심 분야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화두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재건축은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는 과연 언제 사야 할 것인가? 이것도 많은 관심 부분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동현 전문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된다. 재건축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청약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은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것은 바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되겠죠.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그만큼 시행 사업을 그만큼 미룰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공급이 그만큼 미루기 때문에 역시나 공급 절벽의 위험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든 언제 사야 할 거에 대해서 자칫 서두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절벽이 그 다음에 나왔죠.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 절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저희 지난 영상을 보시면 그 12, 16 대책 이후에 현장의 소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보시면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각종 잠실 또 강동 여러 곳의 현장에 직접 중개업소 그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매수 매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 절벽이 과연 언제쯤 정상화가 될까? 이제 이것이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부동산 거래 급감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 현장의 소리에서도 많은 거래가 급감이 되었다. 아예 매도 물량도 없고 매수 문의가 끊겼다. 결국에는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여지는데 이 급감된 이 거래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교원이라는 전문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인데요. 우선은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근데 우리 정부는 둘 다 올리고 있다. 자, 보통 양도세도 일종의 하나의 거래세라고 볼 수가 있죠.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할 때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가 높여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는 법인데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상하게도 두 가지를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거래 급감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은 더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가장 비싼 법인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한동안은 수요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비싸다고 보이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올바른 정책인가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또 작년에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하면 얼핏 듣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공급 면에서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공급이 막힘으로써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 질서가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남수 신한은행 장안평금융센터 지점장이신 이남수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나 분양권의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허그에서 신규 분양가를 규제했음에도 분양가는 계속 올랐다. 그러다 보니 기존 주택 가격이 신규 분양가보다 저렴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신규 분양가에 맞춰서 기존 주택값도 오르게 되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서울에서는 급매물이 사라졌다. 집주인이 주변의 신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면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의 자율성에서는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제도죠.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격이 안정되는 것인데 심교원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아파트 공급원을 막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시장은 반응하지 못할 것이고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조차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김덕예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덕예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효력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효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 보고 정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가 너무나 왜곡된 지표를 전국 부동산 시장에 확대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강남의 재건축, 강남 아파트의 그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인 것 모양 정책을 좌지우지하는데 모든 국민이 과연 강남에만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아닌데 왜 강남만 바라보고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왜곡시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2부로 이렇게 잘라서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1부에서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아파트값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서울의 아파트값 오르는데 너무 강남만 고집하지 말고 강북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은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어떤 투자에 있어서 좋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의 또 전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자, 2부 영상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